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데이터 강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연구실 박사준 김도윤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AI 기반의 제어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계속 저희 스터디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이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 즉 MPC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이 MPC를 이제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구축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베이지안에 대한 내용이 좀 추가가 된 베이지안 라스트 레이어 트러스트 리전이라는 것을 제안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백그라운드에서 함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 보셨던 베이지안 라스트 레이어 트러스트 리전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화물 수송선의 풍력 추진 시스템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그거 후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끝으로 본 영상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럼 백그라운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 연구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제약 조건이 있는 비선형 시스템을 조정하는 기술인 이 MPC,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의 가우시안 프로세스와 인공신경망의 개념이 합쳐진 베이지안 라스트 레이어를 적용하자가 되겠고요. 뭐 이에 본 연구의 키워드는 뭐 이코노믹 MPC, 가우시안 프로세스, 뉴럴 네트워크,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그다음 베이지안 라스트 레이어까지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흐름을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NPC는 기본적으로 비선형 시스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뭐랄까 가장 코어한 고민이 될 것이고 이에 당연하게도 이제는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이 데이터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잘 찾아내보자는 것이 좀 흐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 NPC는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해서 작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그러면 알고 있는 데이터, 즉, 인공신경망은 학습 데이터가 존재하죠. 그 학습 데이터와 얼마나 다른지를 정량화할 수 있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사용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매번 데이터마다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적용하기에는 계산 복잡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 기존 인공신경망의 불확실성의 정량화 기능을 반영할 수 있는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는 어떤가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의 목적은 사실 가중치 전체에 대한 분포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뉴럴 네트워크와는 좀 다르게 인트랙터블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마지막 레이어에만 요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고려하는 베이지안 레스 레이어를 활용하자가 본 연구의 주장 혹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방법론들, 가우시안 프로세스, 그리고 인공신경망,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까지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우선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샘플의 예측값의 분포를 추정합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에서는 요 보라색 부분이 되겠죠. 실제로는 observation이 빨간색으로 되고 prediction이 뭐 여기서는 트레이닝 셋이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 보라색에 대한 분포 가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추정하고자 하는 값이고 인공신경망은 샘플의 예측값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측에 있는 연두색을 연두색, 녹색을 보시면 좀 더 비교가 쉬운데요. 어떤 모르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 분포로서 추정하는 것이 가우시안 프로세스, 점 추정을 하는 것이 인공신경망이 되고요. 이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는 이와 별도로 인공신경망 내의 가중치의 분포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NPC부터 하나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수식으로 NPC를 나타내게 되면 다음과 같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이 있고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스테이트, 그리고 이 스테이트를 기반해서 수행되는 액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입력값들, 외부 변수들 이렇게 세 가지가 인자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코스트 펑션이 있어서 그 코스트 펑션을 이제 지금으로부터 후에 앞에 뒤에 n개까지 이제 그 모든 비용 함수를 좀 최소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초기값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예측값들이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될 때 나머지 그 제약식들을 수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보면은 스테이트, 액션, 그리고 의사의 인풋으로 구성된 어, 함수에 대해서 쭉 이제 스테이트 값이 예측이 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또 회귀가업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엔 스테이트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 어떤 스테이트가 일반적으로 뭐 센서의 값 혹은 뭐 로그 센서의 값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 자체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회귀가업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회귀가업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파라미터와 입력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최소 비용을 비용 코스트 펑션을 최소로 하는 이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슈퍼바이스 리그레션 태스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본 연구의 핵심 중 하나인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다음을 만족하는 고차원 공간 phi x가 존재한다. phi x는 이제 어, 뭐랄까요, x가 x를 다른 차원, 뭐랄까, 다른 공간으로 이제 매핑 시켜주는 어쩌면 매핑 함수 역할을 하게 된대요. 그 매핑 함수로, 어, 산출된 값들의 선형 결합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 값이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만약에 m개의 샘플 혹은 관측지, 앞으로 샘플이라 부를게요. 이 m개의 샘플이 있다면은 이제 각각의 이 노이즈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 역시 이 각각의 개수들은 가중치들도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정을 가지고 중간 정리를 산출해 보면은 전체 데이터에 대한 예측 변수 y-은 다음과 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즉 파이에 대한 어떤 평균값과 공분산 값이 되겠죠. 근데 이 평균과 공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태 어디서 많이 봤죠? 그 선형회귀식을 구하는 그 모습과 아주 동일합니다. 그랬을 때의 평균, 그다음에 분산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이 파이가 그냥 그 제가 이 용어를 까먹었는데 자기 자신을 내뱉는 함수라면 phi x는 곧 x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형식 그대로가 될 것입니다. 정확히는 선형 회귀식. 근데 사실 x를 대상으로 비선형성의 특징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커널 함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커널 함수를 이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커널 함수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 유클리디안 놈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부분, 그 관측지 개수가 n개일 경우에 5의 m 세제곱의 계산 복잡도를 지니게 되는데요. 이 식을 보면은 요 중간 부분에 들어가는 요 식이겠죠. 중간 부분에 이제 역행렬, 소위 말하는 역행렬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역행렬을 구할 때 이미 5m제곱의 계산 복잡도가 포함이 돼서 5m제곱과 요 앞에 있는 커널 함수를 구하기 위한 5m의 계산 복잡도에 따라 총 5m 세제곱의 계산 복잡도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불확실성을 확인하는 데 좋지만 예측의 불확실성을 확인하는 데 좋지만 샘플의 개수에 따라 계산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한 리그레션인데요. 뉴럴 네트워크는 아시다시피 아주 간단한 리니어 레이어를 가정했을 때 총 L개의 히든 레이어와 L 플러스 1번째 마지막 레이어로 구성이 된다면은 다음과 같이 어,
하나는 리니어 레이어고 하나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쭉 그 각각의 리니어 레이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선형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선형식이 산출되었을 때 이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진행이 되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 입력되어 또 결과를 획득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방의 결과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점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uncertainty에 대한 정보가 확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베이지안 레스 레이어는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어, 불확실성, 그러니까 예측값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과 어, 데이터의 비선형성을 잘 확보하고 할 수 있는, 특히 또 계산 복잡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비선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의 장점을 결합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선 그에 앞서서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자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공신경망의 가중치에 대한 확률 분포를 가정하고 이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NPC를 특히 적용함에 있어서는 좀 사실 어, 활용성이 어렵죠.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베이지안 레스 레이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장점, 뉴럴 네트워크 장점을 모두 유지하고자 인공신경망의 마지막 레이어의 가중치에 대해서만 분포를 가정하게 됩니다. 즉 L번째 레이어까지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처럼 쭉 학습된 공간으로 포워딩되며 마지막 레이어에서 선형 변환이 진행될 때 그 마지막 레이어에 대한 분포를 가정하게 되고, 뭐 가정 3이라고 가정 세 번째 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명한 얘기입니다. 1번째 레이어까지 나온 결과물을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산출한다는 것이고, 이때 노이즈는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측 입력 변수 y 햇에 대한 정규 분포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이제 앞서 보셨던 것과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다만 그 계산 복잡도가 샘플의 개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마지막 레이어의 뉴런 수에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계산 복잡도가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에 비해 훨씬 좀 줄어드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베이지안 레스 레이어라는 개념까지 살펴본 것이고요. 그럼 베이지안 레스 레이어의 트러스트 리전, 즉 결국에는 어쨌든 가우시안 프로세스처럼 불확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는 것인데요. 이거를 시각적으로 혹은 좀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그 신뢰 가능한 영역을 좀 어떻게 구성할지를 어,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BLL 트러스트 리전이라는 것은 모델이 신뢰할 수 있는 예측 영역을 찾자는 목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예측 영역은 각 샘플별로 BLL로부터 얻은 공분산을 이용하여 공분산이 특정 기준보다 작은 영역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BLL 분산이 작은 영역은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트러스트 리전은 모델의 예측을 믿고 제어하는 것이고, 트러스트 위전의 영역은 이제 NPC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트러스트 위전의 정의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사전 훈련된 인공신경망이 이제 다음과 같은 어, 그 개수를 산출해내게 되면은 이에 대한 분산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분산식이 우리가 사전에 설정해둔 특정 기준값에 작거나 같은 영역들은 모두 다 이제 트러스트 리전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사실 가우시안 프로세스로도 확장을 할 수 있는데요. 가우시안 프로세스에서도 산출될 수 있는 Y의 이 어떤 공분상 영역을 똑같은 기준으로 설정했을 때 이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들을 모두 어떤 트러스트 리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말하면은 가우시안 프로세스 트러스트 리전이 되겠죠.
그래서 토의 이그젬플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변수로 입력 변수로 구성된 굉장히 복잡한 선형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이 각각 5개의 히든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레이어가 됐겠고요.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를 1529개를 이제 임의로 생성했는데요. 그거 이제 x1 그리고 y 평면으로 정사형을 했을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 함수 모습은 이게 x1, x2, 그 다음에 y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실제로 BLL 코베리언스를 통해서 그 트러스트 리전에 대한 영역과 그 해당 영역 내에서 실제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얻어낸 그 값과 그리고 그 실제 값과의 그 뭐랄까요? 절대 오차? 네, absolute error를 시각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 일단 공통적으로 보면은 빨간 영역과 파란 영역 내에 모두 흰색 선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흰색 선이 BLL 분산 기반의 트러스트 리전입니다. 그리고 이 흰색 점은 아까 보셨던 학습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요 위쪽부터 보시면은 BLL 빨간 영역은 이제 BLL 분산이 높은 지점이고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BLL 분산이 낮은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의 경우에는 파란색 부분이 이제 예측값과 실제값의 절대 오차가 높은 상황이 이제 빨간 영역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그리고 파란 영역이 반대로 그 절대 오차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인공신경망의 학습 결과를 보면은 트러스트 리전이 학습 데이터를 포함하여 꽤 넓고 큰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와 조금 다르더라도 BLL 트러스트 리전 내 데이터들의 예측 오차가 굉장히 지금 작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바로 연이어서 가우시안 프로세스와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실제 그 서페스보다 BLL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로 얻은 코베런스가 굉장히 좀 완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 보시면은 굉장히 그 그러니까 딱 예쁘게 이렇게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만 이제 BLL 코베런스가 뭐랄까요, 그 트러스트 리전이 좀 형성이 된 모습이고요. 앱솔루트 에러도 이제 요 트러스트 리전 내에서만 좀 절대 오차가 작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결과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거의 학습 데이터만 이 트러스트 리전으로 간주하고 학습 데이터와 조금이라도 다른 데이터는 불확실한 데이터로 간주해서 그 절대 오차가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얻어낸 BLL 트러스트 리전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합하다라는 것이 이 토이 이그젬플의 결과가 되겠는데요. 네. 결론을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산량은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압도적으로 높고 트러스트 리전 넓이는 이제 인공신경망이 훨씬 더 넓은 상황이고 전반적인 오차율이 이제 보시다시피 인공신경망을 통해 얻은 트러스트 리전이 훨씬 오차율이 낮은 반면에 트러스트 리전 내 오차율은 반대로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높다는 것입니다. 즉 이를 종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뢰 영역을 가지고 있고 인공신경망은 플렉서블한 신뢰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BLL을 함께 활용하는 인공신경망으로도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보다 더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언서티티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LL 트러스트 리전을 제약식으로 이제 수직적으로 넣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겠는데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이 윗부분은 이제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고 NPC를 그다음에 요 하나가 추가된 것이죠. 어, 그 분산 영역이 이제 어퍼 바운드보다 좀 작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제약식을 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슬랙 베리어블까지 넣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적화식을 좀 만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BLL을 실제 어디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준비한 것은 이제 카일 세일즈사의 토잉카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화물 수송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기준점에다가 요 돛을 연이라고 부를게요. 연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 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엔진 출력을 줄이고자 풍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력 추진 시스템이라고 부르면 되겠고요. 실제 연은 이렇게 생겼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양 끝에 요 줄로 연결된 줄로 이렇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요 풍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되겠죠. 풍량을 많이 확보한다는 뜻은 이 풍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고 풍력을 받으면은 이에 대한 장력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력을 최대화하는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배 수평면 배 전진 방향, 요 전진 방향, 수평면 방향, 그다음에 중력 방향을 각각 x, y, z라고 하면은 이 롤, 이 피치, 이 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롤은 이제 좌우로 기울어지는 회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 피치는 위아래로 끄덕이는 회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좌우로 방향을 바꾸는 회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의 위치는 앵커와 연결되어 있는 줄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 각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앞서 보셨던 NPC의 수식 중에 이 스테이트 부분을 각각의 각을 통해서 좀 나타낼 수 있는데요. 우선 세타는 기준점으로부터의 천정각, 즉 만약에 머리 바로 위에 위치했으면 90도가 되는 것이고 이 파이는 기준점으로부터의 방위각으로 수평면에서 내가 오른쪽에 있으면 이 연이 오른쪽에 있으면 90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의 양 끝에 붙어 있는 스티어로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각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uncontrol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익스터널 인풋으로 글라이드 레이시오랑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연의 좌우를 얼마큼 잡아당길 것인가를 이제 액션으로 가정하게 된다면은 연이 만들어내는 장력을 최대화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음수값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제 목적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험을 위해서 총 3천여 개의 샘플을 생성하였고 인공신경망과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모두 산출했습니다. 특히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RBF 커널을 이용해서 분산을 다음과 같이 지정을 했고 실제 학습 시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샘플 개수에 따라 계산 복잡도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200개를 랜덤으로 샘플링해서 진행하였다고 하고 인공신경망의 경우에는 이 어, 민스퀘어드 에러를 목적식으로 학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레이어 그리고 각 레이어별로는 20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10H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값이 주어진 후에 연속적인 300스텝에 대한 연의 이 트래젝토리를 예측하는 것을 이제 모델의 성능 비교를 위한 기준으로 삼았고요. 20개의 시험용 샘플을 통해 예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실험 결과에서 이 탁스 및 추론 시간을 비교했을 때, 어, 단순히 인공신경망만 있는 것과 인공신경망에 BLL을 붙여서, 학습하고 추론 시간을 구하는 것이 되겠고, 위에는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대한 학습 시간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학습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추론 시간 역시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밀리세컨드고 이 용어를 지금 제가 까먹었는데요. 아무튼 밀리세컨드보다 더 작은 단위 마이크로세컨드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에 비해서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추론 시간은 수분이 걸렸다는 것을 보면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그러니까 BLL을 통해서 인공신경망을
이제 예측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BLL을 이용해서 이제 인공신경망으로 예측했을 때 역시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서도 여전히 가우시안 프로세스보다는 훨씬 적은 추론 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와 뉴럴 네트워크 with BLL을 가지고 이제 예측한 트래젝토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뉴럴 네트워크가 훨씬 더 그 실제 트래젝토리에 좀 근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바이올레이션 된 부분이 일부 있지만 그 비율이 가우시안 프로세스보다는 확연히 적고 특히 네, 애초에 그 트래젝토리가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많이 벗어난 것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에 BLL을 추가한 것과 추가하지 않은 여부에 따른 그 결과인데요. 파란색을 보시면은 훨씬 더 그 트래젝토리가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트러스트 리전을 없앨 때는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X 값이 초기 값인데요. 네, 발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인공신경망에 BLL을 트러스트 리전을 추가한 게 가우시안 프로세스보다 더 정확한 트래젝토리를 나타내고 특히 인공신경망에 BLL 트러스트 리전을 컨스트레인트로 넣지 않은 것 대비 넣었을 때가 훨씬 더 안정적인 트래젝토리를 예측값을 보이더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결론을 끝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NPC의 기반으로서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이점과 인공신경망의 이점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베이지안 레스 레이어를 인공신경망에 활용한 그러한 제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LL의 코베리언스로 트러스트 리전을 정의함으로써 특히 또 이것은 NPC의 어떤 소프트 컨스트레인트로 작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더 안정적인 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요. 계산 복잡도 면에서도 단순 가우시안 프로세스보다 훨씬 더 뚜렷한 이점이 있음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NPC 예시로 카이톤 시스템을 통해 이 방법론들의 성능을 비교했는데요. 이에 앞서 이에 추가하여 또 다른 NPC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같이 성능을 비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수식적으로 또 가정과 레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한 우수성을 잘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 베이지안 네트워크, 그리고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의 차이를 잘 보여준 그런 연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